시리즈물로 방영된 드라마에 바이킹스가 있었죠. 바이킹 시대의 전설적인 전사 라그너 로스브룩과 그의 아들들이 바이킹 왕국을 확장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드라마 바이킹스에서는 고향 캐티것, 카테가트 얘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캐티것, 카테가트는 덴마크와 스웨덴 사이에 있는 바다 지역이고요. 캐티것을 지나면 덴마크 섬들이 해협이 나오는데요. 덴마크 해협인 거죠. 바이킹 활동 터전이었던 캐티것은 상당히 얕은 바다이고요. 암초도 많고 해류 흐름 변화가 심해서요. 항해가 아주 까다로운 지역입니다. 캐티것에서 캐티는 캣이란 의미를 갖고 있고요. 갓은 게이트란 뜻이 있어서요. 고양이 문, 고양이 통로 그 정도로 뜻이 있죠. 그러니까 항해술의 일가견을 가진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바다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해저를 파내고 인공 수로를 만들어서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캐티것에서 스케거락 바다 지역을 지나면요. 북해로 연결되기 때문에 개방성도 좋고요. 또 방어도 용이해서 캐티것은 바이킹의 근거지로는 최적의 장소였던 거죠. 캐티것 남쪽 지역인 덴마크 해협을 꽉 틀어지면요. 발트해는 아예 맥을 못 춥니다. 바다 물길이 꽉 막히는 거죠. 이런 이유로 빙하기를 마치고 간빙이로 들어왔을 때 발트해는 잠깐씩 빙하호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스웨덴 남부와 덴마크 섬들이 땅으로 연결되어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북해의 물이 아예 들어올 길이 없어서요. 현재의 발트해에는 넘쳐난 빙하 녹음물이 채워지는 빙하호였다가요. 스웨덴 중앙 저지대에서 빙하가 녹아버린 후에 바닷길이 뚫려버리면서 현재의 발트해는 바다가 되었고요. 그 후 중앙 저지대 일부 지각이 상승하면서 바다 물길이 막히게 되자 또다시 빙하호가 된 시절도 있었는데요. 마침내는 덴마크 섬들 사이에 물길이 열리면서 발트해는 현재와 같이 바닷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덴마크 국토는요. 고생대 말에서부터 신생대에 이르기까지 퇴적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빙하기 동안 빙하 흐름으로 깎이고 빙하 퇴적물이 쌓이면서 현재 모양으로 다듬어졌습니다. 덴마크는 빙하기 동안 빙하의 가장자리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요. 기후 상황에 따라서 빙하가 커지거나 후퇴하면서 빙하 퇴적물이 쌓였다가 긁혀버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덴마크는 빙하의 움직임으로 국토를 긁힌 건 물론이고요. 간빙기에는 해수면 변동으로 영향을 받았고요. 그뿐 아니라 지각이 균형을 맞추는 후빙하 반동의 합작품으로 현재의 덴마크 국토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흘러내린 빙하가 물에 휩쓸려서 지표를 깎아내기도 했는데요. 왼쪽 그림에서 빙하가 움직인 방향이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빙하가 움직이면서 빙하로 패어진 골짜기가 생기고요. 또 채워지기도 하고 호수가 생기기도 했죠. 현재 물구불안 제방 모양의 언덕과 빙하 퇴적물로 생긴 줄무늬 점토를 볼 수 있는데요. 최대 빙하기 시절에 빙하의 경계에 놓였던 덴마크 국토가 움직이고 있는 빙하 사이에서 받았던 순환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덴마크는요, 빙하기와 간빙기 환경에 영향을 직접 받은 건 물론인데요. 덴마크 섬들이 발트해 물의 유출입을 틀어주면서 지구 전역의 환경에 덴마크 파워를 과시했습니다. 덴마크는요, 반도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죠. 독일 북쪽에 붙어 있는 유틀란트 반도가 있고요. 나머지는 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그만치 이름이 붙어 있는 섬만 따져도 443개에 달합니다. 유틀란트 반도 북쪽에 빨간색 섬은요. 마치 유틀란트 반도에 이어져 있어 보이지만요. 떨어져 있는 섬이고요. 덴마크에서 두 번째로 큰 섬입니다. 제일 큰 섬은요. 수도 코펜하겐이 위치하고 있는 질랜드 섬인데요. 코펜하겐은 질랜드 동쪽 끝에서 스웨덴 코앞에 위치하고 있죠. 스웨덴 말묘까지는 30km가 채 안 됩니다. 청동기 시절에 스칸디나비아에서는 덴마크와 스웨덴, 노르웨이 남쪽 해안에 사람들이 살았었는데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는 역사적으로나 문화나 언어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리적으로 엉키고 설킨 영향 때문이죠. 코펜하겐은 인어공주상이 관광객의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덴마크 하면 동화작가 안데르센 하고요. 레고블록이 바로 떠오르죠. 그만큼 동심의 나라라고 느껴지는데요. 안데르센은 유틀란트 반도 옆에 있는 휘넨섬 중심 도시 오덴스에서 태어났습니다. 휘넨섬은 덴마크에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안데르센은 14살에 오덴스에서 코펜하겐으로 옮겨갔는데요. 소프라노 목소리가 워낙 뛰어나서요. 덴마크 왕립극단에 입단하게 되었거든요.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배우의 길을 걸으면서 가난을 극복할 것이라고 여겼는데요. 목소리가 변성되면서 그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던 거죠. 절망했던 그는 동화로 꿈꾸면서 전 세계인들에게 따스한 감성을 듬뿍 시공간을 초월하고 선물하게 되었습니다. 안데르센 동화에서 인어공주는 다리를 얻기 위해서 목소리를 잃어버리죠. 언어를 초월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은 인어공주 결말은요. 안데르센 본인의 목소리가 바뀌면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꿈꾸게 한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펜하겐이 위치하고 있는 섬이 질랜드인데요. 멀리 떨어져 있는 남태평양 뉴질랜드와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닌가 싶으시죠. 그런데 뉴질랜드를 발견한 태스만은 네덜란드 사람이거든요. 자기 나라 네덜란드의 질랜드 지방 이름을 따서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도 제작자가 뉴질랜드 이름을 붙여서 뉴질랜드 지도를 그렸다고 하죠. 덴마크 섬들은 발트해를 좌지우지하는 통로가 되면서 바닷물이 섞이는 곳입니다. 북해와 발트해는요, 둘 다 바다 이름이 붙어 있지만요, 염도가 아주 다른 바다입니다. 발트해는 해수와 담수 중간 염도인 기수, 블랙키시 워터로 이루어져 있어서요, 바다라고 부르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염도가 낮습니다. 이렇게 염도가 낮은 바다에는 발트해가 있고요. 그리고 흑해가 있습니다. 발트해나 흑해가 바닷물 염도가 낮은 기수해인 이유가 강물은 많이 흘러들어오고요. 바닷물 유출입 통로는 좁기 때문인 거죠. 덴마크 전역은 지대가 낮아서요. 높은 산이라 해봤자 해발 고도가 170m밖에 안 됩니다. 대신에 해안선 길이는 길어서요. 7,300km가 넘습니다. 해안 언덕이 현재 침식되고 있고요. 해안선이 깎이고 있는데요. 덴마크 서해안은 2100년이면 해수면 상승 영향을 75cm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덴마크 인구의 80%는 해안에 거주하고 있어서요. 홍수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방을 쌓는 등 대책을 강구 중입니다. 바이킹의 본고지였던 캐티것 해저가 얕았던 이유도요. 빙하기를 마치고 지각이 조금씩 상승하면서 해저가 올라왔기 때문인데요. 동쪽의 코펜하겐이 위치한 땅은요. 후빙하 반동으로 2100년이면 20cm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이 올라오는 속도보다 해수면 상승 속도는 더 빨라서요. 코펜하겐은 해수면 상승에 적응할 대책을 높이고 있습니다. 코펜하겐에는 2% 정도의 시민이 해발고도 1m 이하에 거주하고 있고요. 4% 정도는 2m 이하에, 그리고 코펜하겐 인구의 13%는 해발고도 5m 이하에 거주하고 있어서요. 상당수의 인구가 홍수에 취약합니다. 코펜하겐 도시 전체가 해수면 상승에 취약한 건 아니지만요. 특히 질랜드 섬 남쪽 해안 저지대는 해수량 변화에 민감합니다. 인어공주상이 바다로 잠겨버려서 바다로 돌아간 인어 찾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설마 아니겠죠?